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지금 여기 지금 추정 손실 이 NPL 101번째에 있는 NPL을 SPC가 가져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K은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K은행 저당권자가 저당권이 SPC로 등기가 돼야 우리나라는 민법 186조에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을 등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동화법을 따르면 187조 조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여기에 공시하면 등록하면 이 회사가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 NPL을 SPC한테 매각했다라고 여기에 등록하면 등기가 저당권 이전되는 걸로 봐버립니다.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영역이나 제하가 왔다 갔다 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게 뭐예요? 부가치세죠? 그런데 유동화 채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면제하고 면세는 달라요. 면세는 신고해야 돼요. 면세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비과세하고 감면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부가세가 면세가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세 발생 안 해요. 아까 내가 유동화회사 ABS라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원래 유한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는 출자 증권을 발행을 못해요. 자기가 출자한 돈에 대해서 증권 발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유동화법을 따르면 SPC가 아까 유동화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출자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화법을 따르면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어떤 장점? 대피 등 부출. 다 같이 시작. 대피 등 부출.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업자산관리회사는 대피 등 부출이라는 걸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해버리면 안 돼요. 대피 등 부출은 유동화법을 따르는 NPL만 대피 등 부출이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자산 농업자산관리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법에 따라 보면 농자는 대지발 검준이에요. 대지발 검준. 농자는 이 준이 뭐냐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 규정인 4가지 규정을 대지발검을 준용을 해요. 대지발검. 그게 뭐냐? 민법 450조에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농자가 갖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당권을 매입해 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는 대피 등 검준이 안 되니까 농업자산관리 것이 유동화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농자는 가져오면 원래는 등기를 넘겨요. 등기를 넘기는데 등기하면 대항력은 치르는 걸로 봐버려요. 통지 안 해요. 경매에서 네오매입이라는 게 유입자산이라고 그랬죠. 유입자산 할 때 우리 입찰 걸려면 뭘 내야 돼요? 보증금 내야 되죠. 그럴 때 지급 확약서로도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어요. 경매 관련된 서류를 송달할 때 우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대원칙이 뭐냐면 교부송달이에요. 도달해야 돼요. 내 의사가 법원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주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부송달이요. 그런데
여기는 발신지 위치하고 있어요. 특별법에 따라서. 보내면, 우편을 보내면 도달되는 걸로. 우편을 보낼 때, 발신지 예시 몇 가지 있는데, 부동산 매각할 때, 부동산 특히 특별법에 따라서 검인 받아야 되죠. 검인 안 받아도 돼요. 검인 안 받아도 돼요. 대지발 검증. 이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이 학자가 아니면 이 깊은 이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법들이 관련 기관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흐름을 강의를 안 들으면 자기 혼자는 도저히 깨우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강의 듣는 사람하고 MP를 100년 한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100년 한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을 모르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내가 그랬죠? 자기 일만 한 발짝 벗어난 다른 일들은 몰라. 알 수가 없어. 자기 일도 일도 하나 이런 거 하는 거야.